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전 방문 판매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전주에서 대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전북 익산의 여자친구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광주로 온 뒤엔 PC방을 다녀갔는데 아직 접촉자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남성 A씨는 일행 2명과 지난 12일 대전 50번, 55번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의 분식점을 찾았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A씨가 이 음식점에서 전북의 22번 확진자인 10대 여고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동선 조사 결과 대전의 확진자와 분식점에서 머문 시간이 22분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주 33번 확진자가 이 전주 다방에 머물기 직전에 다녀갔습니다. 지난 18일 A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도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부터 인후통 증세를 호소한 A씨는 19일 무궁화 열차로 광주에 온 뒤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 북구 일곡동의 PC방과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와 광주에서 접촉한 사람은 207명으로 조사됐는데 문제는 가장 많은 접촉자가 나온 PC방을 방문한 193명 중 3분의 2인 129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산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아이디에서 이제 기록되는 개인 정보가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A씨가 PC방을 찾았을 때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였지만 다음 날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30여 명의 청소년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고 다들 이제 야자도 못하는 학교에 지금 상황이어서 다들 독서실로 갔는데 A씨 접촉자 중 부모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 중이고 A씨와 열차나 버스, PC방과 마트 등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로 전남 지역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전남 거주 노동자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 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감소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103명은 기존보다 30에서 50%, 62명은 10에서 30%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군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49%와 51%였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 전씨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엔 전씨 측이 요청한 5.18 당시 군 핵심 지휘 계통에 있던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교사 참모장, 그리고 백성묵 203 항공대 대대장 등입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18 기간 군의 공식 지휘 체계에서 국방부 장관 다음 실권자였던 만큼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을 지시할 권한이나 보고받을 위치에 있는 이희성 장사복 증인과 헬기 조종사인 백성묵 대대장이 헬기 사격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고령인데다 일부는 법원이 발부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5.18 기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희성 장사복 씨는 1995년 검찰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백성묵 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헬기 사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총 달지도 않았고
또 그 지상부대를 태우고 광주 시내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지난 1일 열렸던 재판엔 검찰 측 증인들이 헬기 사격은 있었다고 진술했던 가운데 오늘 재판이 끝나면 한두 번의 증인 신문이 더 진행된 후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중소도시마다 오래된 역세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순천역 주변에 청년 창업벨트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청춘창고. 운영 4년째를 맡고 있는 청춘창고는 구도심 역세권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 청춘창고 주변으로 조금씩 상권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지만 특색 있는 복합 커피숍이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 독립 서점들이 입점한 겁니다. 10곳이 잇따라 개인 창업을 하면서 청년 창업 상권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 가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동네를 이렇게 돌면 저희 가게까지도 오시고 확실히 많은 유입 인구가 늘었다는 거를 작년부터 체감하는 것 같아요. 순천시는 역세권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이 일대를 청년 창업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 여행객이나 여행 블로거들이 찾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청춘창고 옆으로 VR 체험관을 건립했습니다. 82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실제적인 창업까지 이어지는 비즈니스 플랫폼도 만듭니다.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기반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 벨트를 형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청년 창업 1호인 청춘창고와 새롭게 조성되는 창업 벨트의 상생 연계입니다. 더불어 먹거리 중심의 문화가 접목된 창업 벨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새로운 게 생기는 것보다 이제 기존의 거에서 다음 단계로 좀 연계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면 이 다음으로 이어져서 오래된 중소도시마다 겪고 있는 역세권의 이축, 청년 창업벨트 구축 시도에 지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나뭇잎을 먹어치우는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전남 지역에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에 따라 가로수와 조경수, 과수원, 농경지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 말 부화하는 미국 흰불나방은 7월까지 나뭇잎을 모조리 먹어치우면서 지난해에는 광주 전남 일부 지역 화훼 농가와 가로수, 조경수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가 확대 설치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18억 원을 들여 버스 정류장과 주민센터, 보건진료소 등 도내 공공장소 900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관광지를 중심으로 470곳 등 지금까지 1,370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순천 시립 삼산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미술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립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 토론,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인문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광양시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섬진강 마리나 조성 용역 조사를 통해 체험시설과 선박산업, 특화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구축했습니다. 광양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문화관광 해설사와 통역사 등 40명을 대상으로 마이스 분야 전문가의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인데 오늘 이번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벌써 출근길부터 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갈수록 열기가 쌓여가면서 서울의 폭염주의보가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고양과 춘천이 36도로 사람 체온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5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